이야기의 끝에 닿으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당신은 구멍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럼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다. 아침 햇살이 주는 선물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77위를 차지한 6년 전 최고의 섹스 기억이 불러낸 매혹적인 사랑, 루시아입니다. 마드리드의 웨이트리스인 주인공 루시아는 어느 날 작가인 로렌조를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사랑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쓴 소설을 읽고 이미 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가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연히 카페에서 그를 만나 신비로운 느낌으로 로렌조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름이 루시아. 난 로렌조. 나를 알아요? 잘 알아요. 당신 소설을 여러 번 읽었죠. 어찌나 그 책에 빠졌는지 다른 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소설에 사로잡혀서는 결국 당신까지 따라다녔죠.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을 쫓아가기도 했어요. 물론 몰래요. 어디 사는지도 알아요. 근처죠? 가끔 여기에도 오고. 저 앞 식당 웨이트리스예요. 한 번도 안 와보셨지만 사장은 좋은 남자죠. 요리사인데 나보고 같이 살자는데 솔직히 기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 좋아하니까. 근데 내 맘을 줄 수가 없네요. 왜죠? 난 당신과 같이 살고 싶으니까.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미친 사람 취급은 마세요. 용감하시군요. 원래 그래요. 그래도 털어놓고 나니 좋네요. 흥미로웠나요? 이젠 가보세요. 다른 할 얘기는 하나 더. 우리 둘이 함께 살아요. 언젠간 당신도 날 사랑할 테니까. 벌써 사랑해요. 그렇게 우연하게 만난 두 사람은 아주 가까워져 원나잇 정사를 나누고 서로 친해지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영화적 서사가 이어집니다. 영화의 구성은 시간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등 굉장히 역동적인 시간 구성을 보여주는데 그녀와 시간을 보내느라 로렌조는 글 쓰는 시간에 부족함을 느끼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렌조는 그 이전의 아름다운 섬, 달빛 아래서 이름도 모르는 단지 사는 곳과 요리 잘한다는 사실만 아는 여자와 함께 지냈던 시간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섹스를 했는데 당신 이름도 모르네. 모르는 게 서로 더 편해. 힌트라도 줘. 기념품처럼. 첫 번째, 어디 출신? 마드리드. 난 발렌시아 출신인데. 하나 말했다. 두 가지 더 말하고 헤어지자. 난 파에야 요리 잘 만들고 그럴 것 같아. 방금 당신과 섹스한 여자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란 말씀 명심할게. 어쩐지 맛있더라. 좀 짜지만 어서 당신 얘기해줘. 마드리드 출생의 오늘 생일인데 이 시간쯤 태어났지. 당신 생일이라고? 마드리드 출생의 이 신사분. 대단한 생일 파티로군. 난 발렌시아 출신 요리사의 당신 생일 선물이다. 난 세 개 다 말했어. 무튼 6년이 지난 후 연애 결실로 태어난 아이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이가 가까운 곳에서 보모에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로렌조는 충격을 받아 자신이 겪은 이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렌조는 광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현실인지 이야기 속인지 혼돈하는데 보모를 통해 아이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설을 몰래 읽고 있는 루시아만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아이는 달빛 아래 태어난 아이라서 루나라는 기막힌 이름이 붙여집니다. 애는 이 마드리드에서 태어났는데 임신한 건 어느 섬 해변가에서 오늘 같은 밤이었대. 마드리드 출신 한 낯선 남자와 그날이 남자 생일이었고 잘만 쓰면 자네 역대 대작이 될 거야. 내 생일 선물로 생각하게. 매일 오후마다 애가 공원에 오는데 보모가 데려와. 이름이 엄마 이름? 아니 딸 애. 딸 이름은 루나야. 아, 루나. 태양은 다른 말로 로렌조.
이런, 내 이름이네. 달을 다른 말로 하면? 달의 다른 이름은 루나. 갈등 속에 지내던 로렌조는 자신의 이야기 세계 속에서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를 마련하다 결국 크게 일을 그르쳐 루나의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루나를 돌보는 어린 보모의 엄마와 동거하면서 그 딸인 보모와 하룻밤 보내려다 루나를 잃은 것으로 그는 죄책감에 자동차 사고를 내게 됩니다. 어젯밤에 둘 다 잠자리에 든 후 엄마가 찍은 포르노를 틀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엄마 영화를 보면 워낙 흥분이 잘 돼서 자위했구나. 잘도 아셔. 둘이 자는 사이 엄마 방에 가서 자위기구까지 몰래 꺼내온 후 알몸으로 소파에 누웠죠. TV만 틀어놓고 불도 다 끄고 엄마 체위를 다 따라했어요. 그들의 욕정은 불처럼 타올랐고 그는 여자의 입을 막았다. 엄마가 깨면 안 되니까. 그 일은 엄마한테 말 안 하기로 또 다신 안 하기로 했어요. 난 내 애인을 찾아 놀기로 안토니오에게 약속했어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한 여자와 한 남자 그리고 그 딸까지 사로잡았다. 모두 섹스에 미쳤다. 강렬한 성욕으로 모두 망가진다. 여자와 남자, 남자와 딸, 딸과 남자. 남자의 사랑은 독사처럼 딸과 남자를 파괴한다. 욕정의 찬 공기는 무겁고 뜨겁고 무시무시하며 숨막히게 하고 썩어가게 하고 지쳐 쓰러지게 한다. 방의 페인트가 벗겨지니 벽이 다 드러나고 마치 동굴 같다. 충격으로 정신을 차린 로렌조는 글 속에 있는 자신을 포함해 글에 존재하는 자신의 인연들을 다 없애기로 마음먹고 이후 루시아는 로렌조가 써내려갔던 소설 속의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로렌조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줄 알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강렬했던 것으로 신선한 공기와 이글거리면서도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로렌조의 죽음과 관련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과 로렌조와 바다에서 정사를 했던 엘레나 및 그 주변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정체를 밝히고 다 털어놔. 벨렌과 내 방에 들어간 게 너지? 그때 내 딸이 개한테 물려 죽었어. 난 아니오. 그럼 왜 경찰이 당신을 찾지? 벨렌이 공원에서 만난 남자가 그날 거기에 있었어. 남자는 그날 밤 후로 사라졌고 그럼 벨렌은? 벨렌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말없이 둘 다 떠났어. 결국 나보다 엄마를 택한 거지. 그녀를 탓할 순 없어. 엄마를 택하는 건 당연하니까. 거짓말 박사군. 안토니오. 더 이상 묻지 않겠어. 나머지 대답은 경찰에서 하시지. 거기선 거짓말 못할 테니. 평화롭지만 뭔가 모를 불안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불안함은 곧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은 로렌조와 정사를 나눴던 여인인 엘레나의 집이었으며 그곳에서 묵고 있는 한 남자는 보모 벨렌의 엄마 애인이었던 카를로스란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소설 속에 존재하면서도 현실에 존재하게 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결국 로렌조가 죽음에서 겨우 살아나 이 섬으로 찾아오면서 모두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의 끝에 닿으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당신은 구멍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럼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다. 아침 햇살이 주는 선물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레베카입니다. 그럼 루시아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계에는 한국식 제목이라는 말이 있는데 블로우업을 욕망으로 브라질을 여인의 음모로 한 경우처럼 제목을 선정적으로 바꿔 원래의 뜻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제목 바꾸기 관행을 거꾸로 뒤집은 사례가 되는데 원제가 섹스 앤 루시아라고 자극적이었지만 수입사가 루시아라는 밋밋한 제목을 내세웠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 홀리오 메뎀 감독의 스페인 영화로 28회 시애틀 국제영화제 관객상 감독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망으로 파국에 이르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레스토랑 웨이트리스 루시아는 6년간 동거했던 소설가 로렌조가 죽은 후 상실감에 앓다가 심정을 정리하기 위해 지중해의 호젓한 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곳에서 만난 미스터리한 남자 카를로스, 민박집 주인 엘레나 등과 교류하며 평온을 찾지만
세 사람의 과거 행적이 베일을 벗으면서 예상치 못한 비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영화는 한 인물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가지를 치면서 전체 등장인물로 퍼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는데 실제와 꿈, 환상,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관계가 하나둘씩 밝혀질 때마다 그들 사이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데 이 난잡한 관계에 사슬을 맺어주는 끈이 있다면 섹슈얼한 욕망입니다. 루시아의 성의 묘사 수준은 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을 뛰어넘을 만큼 파격적으로 성기 노출은 예사이고 디테일한 성행위의 묘사도 상당히 이어져 미국에서는 NC-17등급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무삭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구태에 연한 심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증거로 거론했을 정도로 섹스 장면은 표현의 강도가 강합니다. 감독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행위나 가치 뒤에는 추함도 함께 있다고 말하는데 선을 넘은 아름다움의 추구는 인간의 도착이나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럼 루시아의 감독과 주인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인 홀리오 메뎀은 1958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 산 세바스찬 출생으로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8mm 영화들을 보며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습니다. 10대 후반에는 자신이 직접 8mm 카메라를 들고 단편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21살 때 만든 국수는 실제 현실과 카메라로 포착한 추상적인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회화적으로 그려내 극찬을 받았습니다. 바스크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동안 에우스카디의 목소리라는 신문에 영화 칼럼을 연재하며 단편 작업을 계속했던 메뎀은 1992년 암소들로 장편 영화에 데뷔합니다. 3대에 걸친 바스크 지방 두 집안의 숙적 관계를 다룬 이 영화는 회화적이면서 촉각적인 이미지와 초현실주의적인 비전으로 주목받으며 고야상 최우수 신인감독상과 도쿄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 장편 붉은 다람쥐는 메뎀의 영화 경력에 결정적인 전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영화에 반한 스탠리 큐브릭의 추천으로 비록 거절했지만 스티븐 스필버그의 러브콜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 사랑과 운명, 시간에 관한 아름다운 영화 북극의 연인들과 섹스 앤 루시아로 비평가의 호평 속에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면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루시아 역의 파즈베가는 스페인 세빌리아 태생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스타로 2001년 훌리오 메뎀의 루시아로 고야영화제 최우수 신인 여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16세의 TV 프로그램으로 데뷔해 큰 성공을 거둔 후 바로 대형 스크린으로 도약했고 전도 유망한 젊은 여배우에서 불과 2년 만에 스페인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드로 올레 감독의 비욘드 더 가든으로 데뷔해 그 누구도 모른다로 주연급이 되었으며 루시아에서 파즈와 루시아라는 화두를 제공하며 인기가 급상승을 합니다. 같은 해 마인 언론에서 생활에 지친 아내 역으로 주연상 후보로 지목되었는데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같은 해에 두 종목에 걸쳐 후보로 지명된 것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가장 많은 상을 휩쓴 작품들인 톡투어, 디 아더 사이드 오브 더 베드에 출연했고 프랑스 장피에르 리무진과 노보를 찍으며 국제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로렌조 역의 트리스탄 올로아는 1970년 프랑스 오르레앙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스페인의 영화, 연극, TV 등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오픈 요어 아이즈로 영화에 데뷔했으며 렌사카로 고야상 신인나무상에 루시아에서 로렌조 역으로 고야상 최우수 남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습니다. 그는 루시아 이후에도 많은 영화와 TV 드라마, 연극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엘레나 역의 나즈와 님리는 1972년 스페인 나바라의 팜플로마에서 태어났는데 북극의 연인들로 고야상 최우수 여우주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훌리오 메뎀의 두 번째 작품 루시아의 엘레나 역으로 다시 고야상 여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계속해서 영화 캐스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는 영화 오픈 유어 아이즈로 알려졌는데 배우뿐 아니라 작곡가와 가수로 재능도 뛰어나 그룹 라즈와진을 결성하고 노 블러드라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바로 그때에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더라면 오늘날 나는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어느 누군가가 아닌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랍니다. 제니스 램, 아름다운 사람에게